토이즈 코리아 글로벌1 복리를 체감하고 싶다면 수익률보다 먼저 투자 원금을 키워야 하는 이유, 복리는 마법이다라는 말의 진실에 대해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에 앞서 모은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리는 마법이다라는 말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책을 너무나도 많죠. 유튜브도 많고 자료들은 많습니다. 빠지지 않는 문장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복리의 힘을 믿고 주식하고 ETF, 배당주 등등 투자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지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고정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배당금도 몇천 원인 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 수익도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복리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왜 나는 복리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투자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요. 복리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투자 원금이 먼저 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리는 수익률의 게임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원금의 게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복리 이야기할 때 연 10%, 연 15% 수익률에 집중하시는데 하지만 복리의 본질은 수익률보다 원금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투자자, B 투자자가 있는데 A 투자자의 원금은 투자금은 100만 원이고 수익률 연 20%입니다. 20%면 엄청난 거죠. 1년 후에 즉 100만 원에 20%니까 20만 원이 더해져서 120만 원, 즉 수익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1년이요. 하지만 B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금이 A 투자자보다의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됩니다. 네, 곱하기 100이다 그죠? 자, 이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연 5%입니다. 아까 A 투자자는 20%였지만 이 사람은 고작 5%인데 이게 1년 후에 받는 이게 1년 후에는 1억 500만 원이 되고 수익금은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의 2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 눈에 보이시죠? 여기서의 큰 차이는 뭐였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물론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A가 높지만 그것보다도 원금에 있습니다. 원금 100이었냐 원금 1억이었냐 있었죠. 자, 누가 더 큰 복리를 경험했을까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수익률은 A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B가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복리는 결국 돈 버는 구조인데요. 원금이 아무리 작으면 아무리 높은 수익률이라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그 100만 원의 연수익의 20%였으니까 수익률 20만 원. 이걸 월로 나누면 얼마 안 되죠. 몇만 원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금이 커질수록 같은 수익률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리가 아니라 적립의 힘으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워렌 버핏을 보면서 복리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워렌 버핏의 자산 증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복리 때문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투자 자산을 늘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원금을 지키기 때문이었고요. 일반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복리는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적립을 통해서 원금을 증가시키고 복리를 발생시키는 순서로 발생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리는 이꼴 부자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원금이 확대되면서 복리가 가속화되고 부자가 되는 게 정확한 공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적립. 물론 한 방에 큰 원금이 생긴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로또에 당첨됐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좀 부자시거나 뭐 등등의 그죠? 폭발적으로 원금을 한 방에 밀어넣을 수 있으면 그거 바람직하지만 일반적인 자 여기서 일반적인 건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원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없어서 계속 적립하고 투자하고 또 추가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이런 식의 원금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초반에는 수익률보다 입금액이 중요하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비교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보죠. 투자금 1000만 원에 연수익률 10%면 1년은 100만 원. 그런데 매월 100만 원씩 추가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1200만 원, 즉 200만 원이 원금이 더 늘고요. 수익률은 여기서 100만 원이면 추가 투자가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 방에 1000만 원 집어넣어서의 1년 수익이 100이지만 100만 원씩 매월 1년 동안 집어넣으면 원금 자체가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 때 한 방에 원금 밀어넣는 방식보다는 적립식 투자 이런 말을 말씀드려봤을 텐데 그 방법이 나름 맞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자산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 압도적으로 추가 투자하는 방식이죠. 추가 투자 단계에서는 수익률보다는 추가 투자금에 따라서 인데요. 따라서 투자 초반에는 어떤 ETF가 1%더 오를까 보다는 어떻게 투자금을 더 늘릴까를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리는 일정 규모 이상부터 체감이 됩니다. 사실 투자금 1,000만 원 가지고 1년 수익 100만 원을 다시 이 월 12개월로 나누면 좀 1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9만, 8만 얼마밖에 안 되죠. 근데 투자 원금이 1억일 때 1년 수익이 1,000만 원이면 얘는 나누기 12 하게 되면 몇십만 원이 되는 겁니다. 3년 3억을 투자하게 되면 3천만 원이니까 이것 또한 뭐 200만 원 좀 넘게 되겠네요. 5억이면 갑자기 체감이 달라지죠. 그래서 노동 소득 수준하고 좀 비슷해지는 시기가 있기는 하는데요. 원금이 작을 때는 이게 복리 수익이 보다는 월급이 훨씬 크고요.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원금이 커지면 투자 수익이 월급을 따라잡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복리가 실제로 느껴집니다. 여기 기준이 제가 월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내 투자해서 투자받는 어떤 배당금 혹은 투자금의 이익금이 월급을 능가하거나 월급을 초과하는 시점부터가 바로 복리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배당 투자도 결국 원금 싸움인데 배당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배당률이 4%로 가정했을 때 또 1,000만 원 기준 해보죠. 연 40%, 40만 원이고 월 평균 3만 원인데요. 1억일 경우에는 400이 되고 월 33만 원이 되고 3억이 되면 월 1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ETF, 같은 수익률입니다만 차이는 원금이죠. 결국 배당 투자의 핵심도 좋은 종목 찾는 것보다는 원금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리를 체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다르게 얘기하면 복리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보다 투자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상이나 이런 좀 부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생활비보다는 투자금을 먼저 빼서 투자하고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라 그러죠.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들어와서 통장을 스치고 나가는 그냥 월급이 될 테거나 어떤 급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상 투자가 뒷전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익률보다는 투자금 증가에 집중하자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중요한 부분.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100% 재투자는 하지 않고요. 일정 부분은 생활비로 조금 쓰고 일정 부분은 재투자를 해버립니다. 그건 제 방식이니까, 그죠? 제 철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계속 늘고 재투자를 하는 것들이 단기간이 아니라 계속 그 기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5년 차죠. 1년에서부터 5년 차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봤을 때는 전 한 20년을 더 투자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길게 투자 기간을 늘려가야 배당금이 또 배당금을 낳고 또 배당금이 또 배당금을 낳고 또 배당금이 또 배당금을 낳고 또 배당금이 배당금을 이만큼 낳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길 바라네요. 다섯 번째, 시작이 하락해도 꾸준히 투자합니다. 라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사람이 그 간사한 동물인지라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뭐,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노리는 뭐 어떤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주식은 산다는 그 개념으로 조금 더 접근합니다. 물론 팔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오기도 하겠지만, 팔아야 되는 주식을 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좀 다르죠.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사기 위해서 종목을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저는 사기 위해서 종목을 삽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낳고 또 배당금이 또 사고 또 배당금이 또 주식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당금을 재투자를 100% 하지 않는다 그랬죠.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투자금의 일부분, 재투자금의 일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저는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팔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사기 위해서 주식을 삽니다. 이 말이 아마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복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인데 부자들은 복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죠. 사업을 하고 추가 소득을 만들고 부업을 하고 자산을 매입합니다. 즉 원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원금이 커지면 복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 그 시스템, 그 구조를 만드는 거죠. 반면 많은 사람들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고수익만 쫓죠. 그러다 이제 위험한 투자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방이 있을까요? 우리가 작전 세력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작전 세력, 운 좋게 어떤 세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운 좋게 어떤 종목이 세력이 다루는 그 종목이라 또 한들 세력들은 그냥 제가 아는 범위의 세력들은 절대 개미들이 돈 벌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복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죠. 복리는 초반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이 얘기를 저는 체감했는데 1년 전에 이야기 한번 해보죠. 저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한 달에 1150원 받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처음 받았던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처음 받았던 배당금이 1150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5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몇 배 성장을 한 건가요? 그 사이에 뭐가 또 늘었습니까? 예, 투자 원금이 늘었어요. 계속 불려나갔으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투자 원금을 계속 불려나갔기 때문에 배당금이 계속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1150원을 받고 나면 한 달에 고작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 같은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밀어야 되고요. 아니 밀리지도 않고 계속 양손으로 굴려야 됩니다. 차가운 그 눈송이들을 계속 뭉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부서지죠. 그러다가 이제 물을 묻히고 그러나 이제 돌멩이도 집어넣는다던가 등등을 하면서 계속 늘려나가시는 겁니다. 일정한 크기가 되면 스스로 커지게 되죠. 어느 정도 커지면 아마 체감하실걸요? 그때부터는 진짜 양손으로 그냥 굴리게 됩니다. 그 굴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죠? 가족들 혹은 자식들, 와이프가 와서 같이 밀게 되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투자도 같은데요. 초기 1천만 원은 참 어려운데 1억도 좀 어렵지만 하지만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배당금을 만들고 수익이 수익금을 또 만드는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배당 재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결론 한번 내려보죠. 복리를 체감하고 싶다면 원금부터 키워라 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복리를 수익률의 문제로 생각하시는데요. 수익률은 그냥 수익률인 것 뿐이고요. 복리는 다른 세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금의 문제라는 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리는 수익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충분한 원금하고 충분한 시간이 만들어내는 산물입니다. 복리라는 거. 자, 그래서 투자 초반에는 최고의 종목을 찾는 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이 찾는 그 어떤 종목들은 다 제한적입니다. 숫자만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쫓아간다게 되면 원금 다 까이게 됩니다. 재산을 깎아서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작더라도 안전하고 수익률이 작더라도 튼튼한 그런 종목들 찾으셔야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슈드를 제가 그냥 항상 꼽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쵸? 예. 원금도 원금대로 지켜가면서 물론 배당금은 작습니다만 그러나 배당 성장률이라는 게 얘한테 존재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요. 부업도 좋고 추가 소득도 좋고 절약도 다 좋은데 투자금을 늘리는 데 집중하시고요. 무엇이든 투자 자산을 전환할 수 있다면 복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는 마법이 아니고요. 복리는 충분한 시간, 원금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함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오늘도 1%더 높은 수익률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투자 원금을 10,000원이라도 더 늘릴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줄인다던가 담배를 끊는다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차를 몰고 갈 거리에 어떤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이것도 하나 방법이거든요. 외식도 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그런 큰 외식 물론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급여 받는 날은 한 번씩 가족들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줄이거나 아니면 네, 맞아요. 조금 더 약간 레벨이 조금은 한 단계 낮은 그런 식사하는 방법도 방법일 겁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복리를 체감하는 가장 빠른 길은 의외로 단순한데 수익률을 쫓기 전에 투자 원금을 키워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용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복리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 끝까지 성투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